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 시작합시다. 일단 단원 이름을 보면 앞에서 봤던 단어가 등장하는 몇 개가 누구야? 극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데 극한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수열의 극한과 유사할까 완전 다를까? 유사해요. 유사하네. 물론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수열의 극한에서의 공통점과 또는 차이점이 뭔가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알면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수열의 극한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똑같다고 취급하면 절대 안 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있을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단어. 자, 봅시다.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차이 좀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좀 전까지 배웠던 수열의 극한은 어떤 뜻이었냐면 AN에다 뭘 붙이는 거였어? 리미트. AN에다 리미트. 그래가지고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거를 구했던 게 이게 뭐야? 수열의 극한. 그리고 이거의 의미는 뭐였죠? N이라는 건 요 수열에서의 뭘 뜻해? 항의 번호를 뜻하죠. 그래가지고 이것의 의미는 뭐다? 항번호가 어떻게 될 때? 항번호가 굉장히 커질 때. 자, n은 항번호라고 그러고요. n은 항의 값이라 그럴게요. 알겠나? 그 항의 값이 어떻게 되니? 이런 물음이죠. 맞니?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자, 수열의 극한에서 배운 건 뭐야? AN에 리미트를 붙인 건데 이 답은 항번호가 굉장히 커질 때 항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물음 맞죠? 이게 수열의 극한이야. 됐나? 자, 근데 이제 지금 배울 함수의 극한은 이제 뭐라고 배우냐면 함수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식이 AN이라 누가 들어가게? 함수에 대한 식이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함수를 뭐라 그러냐면 fx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가지고 리미트 이쪽에는 fx라고 들어가고 함수는 n을 쓰니 x를 쓰니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제 x라고 할 거고 셀이 네모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함수의 극한. 자, 왜냐고 하냐면 왜 네모를 쳤냐면 x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fx랑 비교했을 때 x좌표고 이건 무슨 좌표야? y좌표죠. 그럼 이건 이거야. 이거에 비추어 해석을 하자면 x좌표가 엄청 커질 때 y좌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나? 그러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거야. 그럼 x좌표가 엄청 커진다는 건 저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y좌표는 어떻게 돼? 졸라 거절류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 자, 잘 봐. 저 방향으로도 물어볼 수 있나? 네. 그쵸? 왜? 수열은 시작점이 뭐부터야? 1부터 2, 3, 4, 5인데 함수는 1, 2, 3, 4, 5가 아니라 다 연속적으로 돼 있고 이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방향도 있죠. 그러므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물어볼 때도 있지만 엄청 작아지는 것도 물어볼 수 있네. 맞니?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졸라 커져요가 되지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엄청 작아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네. 이해됐나? 하나 더. 3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떤 함수에 3을 대입하면 그게 3에 대한 함수 값이지. 근데 잘 봐. 여기가 예를 들어 3이라고 치자. 그러면 3이라는 숫자에 끝없이 가까이 가봐라고도 물어볼 수 있게 어때? 다시 수열에서는 1 다음은 무조건 얼마야? 2고 2 다음은 무조건 얼마야? 3이지만 함수는 그렇게 띄엄띄엄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 쭉 이어지죠. 됐나? 그렇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에 아주 가까운 숫자는 누구야? 2라 그러면 돼야 안 돼? 아니죠. 2.9냐? 2.99니? 99야? 비둘기야? 뭐야? 2.9999도 아니죠. 맞잖아. 뭐 3.000001도 아니잖아. 이해됐니? 그러므로 3이라는 숫자에 아주 가까이 가보세요라는 표현도 원래 우리가 할 수 있었어. 원래는 없었지만 이 함수라는 데선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 됐나?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서는 수열과 다르게
무한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도 나오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나오고 특정 숫자로 한없이 가까이 가보세요 라는 표현도 나온다. 됐나?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일단 네모라고 표현할게.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니? 자, 이 x라는 거는 이 함소가 아니고 함수의 무슨 좌표? x 좌표가 어떻게 될 때? 그렇지, 저 네모에. 근데 이게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죠. 시동 거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점점 착해져. 점점 사슴처럼 돼 이러다. 이렇게 기운내. x좌표가 이 네모에 어떻게 돼? 점점 가까워질 때. 누굴 물어보는 거야? 무슨 값? y값. 그리고 y값을 우리는 좀 멋있게 이렇게도 불러요. 함수값. 됐나? 함수값은 이라고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함수값을 다른 말로 무슨 좌표? y 좌표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 똑같은 거지. 됐나?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은 사실은 뭐 비슷한 거죠. 됐나? 하지만 첫 번째 차이. 이 x가 가는 방향은 총 몇 개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 무한대가 있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고요. 세 번째 특정 숫자까지 있다. 됐나? 자, 셋 중에 1번은 우리가 경험한 거지. 그럼 나머지 두 개에 좀 더 집중해서 보면 되겠죠. 이해됐나? 실제로 얘는 수열의 극한과 푸는 법이 똑같아. 그리고 얘네 둘이 조금 달라. 그래가지고 이 단원에서는 이분과 이분을 좀 유의해서 보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자. 첫째,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x가 가는 방향이 항상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항상 얘 먼저 봐야 돼. 됐어? 이해됐나? 원래 수열의 극한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무조건 무한대로 뿅 가.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어떤 거 타면 지하로 가, 어떤 거 타면 위로 가고, 어떤 거 타면은 이상한 데로 가. 그러니까는 똑바로 보고 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나? 그런 적 있냐? 엘리베이터 타서 아무것도 안 누르고 가만히 있던 적 있니?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런 착각을 한 거야. 눌렀다고 착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딱 기다렸죠. 아 진짜 힘든 하루였어. 이러고 있다가 좀 있다가 문이 붕 열려. 딱 내리는데 밖에 내지 어떤 사람이 들어와. 어떤 여자가 들어와. 들어오면서 뭐야 막 이래. 막. 어이없잖아. 뭐야. 딱 내렸죠. 내렸는데 1층이야. 뭐야? 다시 열고 뭐야? 나도 그 여자한테 뭐야? 이러고 돌아갔다. 둘이 서로 뭐야? 이러면서 올라가면서 깨닫죠. 아까 안 눌렀구나. 처음에 무슨 이상현상을 겪은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이상 무슨 시간을 돌아간 건가?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안 누르고 가만히 있었어. 더 웃긴 건 뭔지 아냐? 둘이 타는데 그런 적도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둘이 같이 탔어. 근데 둘 다 비행 연령 둘 다 이려. 뭐야? 이러고 또 졸라 어이없어요 진짜. 그러지 마. 하면 항상 먼저 눌러. 그런 것도 있지 않냐? 둘이 타면 나중에 누르고 싶어. 왜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공간이니까 강솔씨 그럼 당황하잖아. 둘이 딱 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딱 그 우비 입고 안 보여. 물 뚝뚝뚝 떨어지고. 내가 확 쫄려갖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누를 때까지 안 눌러 그냥. 내가 13층 딱 누르면은 그 사람이 17층 정도를 땡 눌러. 내가 뭐야 이러고 있는데 한 7층 정도 갔을 때 우비를 싹 벗죠. 박한솔씨 딱 봤는데 손에 뭐 이상하게 들려있어. 툭 이러면 딱 조심하세요 항상. 그래 이상한 얘기 그만하고 이제 수업할게. 함수의 극한은 여기가 어디로 가는지 항상 잘 봐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잘 봐. AN이랑 FX는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어때? AN이랑 FX 둘 다 식이잖아. 얘는 뭘로 만들어진 식? N으로 만들어진 식. 얘는? 그래 그럼 둘이 똑같은 거 아니냐? 여기 하나 더. AN과 FX는 뭐가 다르게?
대입하는 값이 다르죠. 여긴 누굴 대입해? 그쵸, 여기는 자연수를 대입하죠. 이 식에서 n이라는 건 뭐였어? 자연수였고요. 자연스럽게. 얘는 뭐였어? 여기서 x는 뭐야? 그치, 실수지. 그래서 하나만 알고 갑시다. 자연수와 실수의 차이점은 요겁니다. 자연수는 셀 수 있지. 네. 딱딱 끊어져 있다는 소리야. 여기 있는 사람 몇 명 이런 거 셀 수 있지. 됐나? 근데 여기 공기 몇 개 이런 거 없잖아. 이해됐나? 뭔 소린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물론 뭐 공기, 부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거 말고 내가 말하는 건 딱 이게 몇 개라고 셀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연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끊어져 있죠. 네. 됐나? 그래서 1과 10 사이에는 자연수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보면 몇 개요? 라고 말할 수 있어. 맞지? 그런 애를 이산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산적. 이 단어는 그냥 살짝 적어도 되고 알아둡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실수라는 애는 1부터 5까지 셀 수 있어 없어? 거기에 숫자가 가득 차 있지만 그걸 몇 개라고 말할 수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속적. 됐나? 이산적은 연속적이랑 약간 대비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잘 봐.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가장 큰 차이는 쓰는 식이 얘는 AN이고 얘는 뭐다? FX다. 그리고 N에 대한 식이고 FX에 대한 식인 것만 다르지만 실제로 쓰는 애의 범위가 다르다. N은 항상 무슨 수였고 수열이었으니까 자연수였고 X는 무슨 수다? 실수다. 그리고 N은 똑똑 떨어진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X는 쭉 이어진 숫자를 얘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A에 가깝게 간다라는 표현도 가능했던 거야. 됐나? 뭔 소리냐면 수열은 1 다음이 바로 2죠. 네. 근데 함수는 1 다음이 2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1이랑 2만 보면 이 사이를 알 수가 있어 없어? 그래가지고 얘는 수열처럼 이렇게 똑똑 끊어서 볼 수가 없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fx에서 우리는 x를 이렇게 부릅니다. 함수에서 x를 뭐라고 불러? 정의역. 됐나? 정의역이 무슨 수? 실수다. 얘는 정의역이 무슨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열도 함수라고 불러도 되죠?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이렇게 불러도 돼. 근데 뭐 패스하고요. 여기서는 똑똑 떨어진 수를 여기서는 쭉 이어진 수를 쓰기 때문에 이 구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일단 보자. 됐니? 이건 좋구나. 깜짝 놀랐네. 지워져 있어가지고 테러당한 줄 알았잖아. 공간을 누리고 있다.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 됐나요? 바로 뒤로 갑니다. 61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풀면서 함수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은 이런 거다라는 걸 할 거다. 개념 체크 1번. 1번부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수열의 극한은 똑똑 떨어진 숫자만 보면 됐지만 함수의 극한은 똑똑 떨어진 것만 보면 되게 안 되게? 왜냐하면 떨어진 것만 보면 그 사이를 몰라. 그래서 관찰하는, 즉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 수열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됐나? 앞에다 적었는데 몇 페이지에 적었냐면 12페이지 잠깐 볼게요. 12페이지 살짝 보고 돌아올게. 수업 시간에 개판 치지 않았다면 거기 뭔가 적었다. 자, 12페이지에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적었니? 뭐라고 적었냐? 1번 숫자를 대입하여 규칙을 찾는다. 2번 그래프를 그려본다. 3번 무한대를 대입해본다. 그게 야매였죠. 자, 돌아봅시다. 61페이지로 벌써 한 50페이지 한 거야. 이게 몇 주 전이라는 게 느껴지니? 2주 3주 전인데 2주 전인가? 이러다 보면 또 어른이 되겠죠? 나 고2 때 이러고 이제 생각하겠지.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때 괜찮 병신 같았는데 이러면서 흔들자에 앉아가지고 고양이 안고 볶음밥이나 먹세? 막 이러고 볶음밥. 그래요.
어? 자, 근데 봐봐. 세 가지 방법 기억하니? 첫 번째, n에 뭘 대입했어? 숫자를 1, 2, 3 대입하여 규칙을 찾아서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거야. 하지만 함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면 1 다음에 2냐? 아니요. 2분의 1이냐 그러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입을 하려면 연속대로 쭉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를 알아야 되고요. 3번 n에 무한대를 대입한다라는 거는 반 정도 가능하지만 야매였지. 일단 좀 배제 좀 하자. 왜냐면은 대입할 수 있는 게 3개인데 함부로 대입하면 안 돼요 여기선. 그래가지고 두 번째 방법인 뭐? 그래프를 그려본다. 위에 적습니다. 함수의 극한 땡땡.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한다. 자,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너희들이 꼭 해야 되는 어떤 스킬, 뭘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 됐나? 길이는 영어로 뭐냐, 길이? 길이. 그래. 어쨌든 우리는 그냥 한 거야. 길이 정도는 알아야죠. 네가 그린 기린 그림. 이 게임 있지 않냐? 옛날에 그거 많이 했는데. 네가 그린 기린 그림. 어쨌든 함수의 극한을 푸는 법은 무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밖에 없다. 됐나?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맨 앞 단원에선 우리가 알던 그래프를 복습하는 거,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그래프 몇 가지를 배울 건데 그거에 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에 1번. 자, 어떤 애가 나와 있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시죠? 어디로? 1로 가시고 뒤에 있는 그래프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나와 계시네요. 됐나?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돼? x 좌표가 어디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x 좌표가 어디에 가까워질 때? 1에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뭐는? 함수값은 또는 y 좌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됐나? 그리고 이 함수의 극한을 푸는 법은 무조건 얘를 뭐 한다? 그린다. 자, 그리겠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죠? 네. 이해됐나? 요 가운데 있는 선을 우리는 추계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추계방정식은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애니까 앞으로 나오면 항상 구하세요.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만 적자. 야, 2차 함수를 우리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보통. 네. a를 갖고 뭘 할 수 있어? 그래프에 그거 볼록성을 할 수 있죠.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c는 상수항이지. b를 갖고 우리는 얘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를 알 수 있거든. 간단히 말하면 b는 축이랑 관련이 있는 애고요. 근데 b가 축이게 아니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 선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며 걔를 어떻게 구하냐면 요 a, b를 가지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이다라는 거 요거 아주 대중요해. 그러니까 요거 적어둡시다. 자, 얘를 뭐라고 불러?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됐나? 축의 방정식이 뭔지 알겠죠? 2차 함수의 가운데 있는 그 선을 말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하나만 더 적을게. 요점 뭐라고 부르는지 아냐? 꼭지점. 중3 때 꼭지점 많이 구했죠? 꼭지점 구할 때 식을 어떻게 만들었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게 그 꼭지점이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완전 제곱식에 붙어있는 그 x가 누구야? 그게 축의 방정식이었지. 기억하냐? 됐니? 여기서 중요한 거. 축의 방정식과 만나는 점이 무슨 점이야? 꼭지점. 하나 더.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우린 필요하지. 걔가 보통 최소값이나 최대값이잖아. 그래서 걔를 우리는 꼭지점의 y좌표라고 그냥 쓸게요. y좌표야. 근데 어디? 꼭지점의 y좌표.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이 함수에 누구 대입하면 돼? 이 함수에 누구 대입한 게 얘야? 이거. 알겠니?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불러? 다시. 자, 그 함수에 누굴 대입하면 축의 방정식을 앞으로 줄여가지고 축방이라 그래. 축방이 아니고. 자, 축방을 대입한 게 뭐다? 꼭지점에 y좌표다. 요거 정도는 2차 함수 배울 때 살짝 알고 갑시다. 됐나? 네.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누구고요? 축의 방정식이고요.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2a분의 b다. 하나 더.
A, B, C는 항상 이쁜 숫자로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우는 겁니다. 알겠어? 네. 예를 들어 fx가 nx제곱 빼기 n 플러스 2의 x 더하기 4 이렇게 나면 추계방정식을 풀기가 좀 힘들다. 완전 제곱축을 이거 만들 수 있겠니? 할 수는 있지만 졸라 힘들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바로 이렇게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2a-1의 b라고. 됐나? 그리고 그 y좌표는 그걸 여기다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된다 라는 거 알고 있읍시다. 됐나? 네. 그래, 요 얘기 잠깐 했고요. 자, 어쨌든 이 녀석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없다? 자, 추계방정식 좀 바로 쳐줄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야? 2분의 3. 즉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요 선이 x는 얼마인 거? 2분의 3인 거. 됐니? 이해됐나? 네. 근데 x가 어딜 향해 점점 가까이 가야 돼? 1. 1은 얘 왼쪽 오른쪽? 왼쪽. 윤손아 브레이크 잡아야 돼 지금. 브레이크 잡았어? 잘 들어? 괜찮아? 화났어? 기운내. 너무 따뜻해 여기. 우리 마음도 따뜻한데. 자 2분의 3보다 조금 왼쪽에 누가 있다? 1. 그 1이 요쯤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여기가 x는 1. 그러면 여기에 점점 가까이 간다고 부르는 거야. 그치? 질문. 요 점에 점점 가까이 가는 방향이 몇 개게? 2개죠.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왼쪽에서 얘를 향해 끝없이 가까이 가는 요런 방향도 있고요. 오른쪽에서 쟤를 향해 끝없이 가까이 가는 요런 방향도 있다 없다? 있다. 됐나? 그래서 이 하얀 놈은 여기다 1을 대입한 거지. 네. 그러면 잘 봐. 요 점을 우리는 F 뭐라고 하면 돼? F에 얼마 대입한 거? 1. 그럼 F1이고 그 F1은 현재 얼마? 마이너스 2지. 이해됐나? 요 하얀 점의 Y 좌표가 얼마라고?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빨간 놈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Y 좌표를 물어보는 거죠.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네. 이 빨간 놈은 X는 점점 1에 가까워지고 있고 Y는 점점 어디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2에. 그리고 파란 놈은 X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고 1에, Y는 점점 어디 가까워지고 있다? 2에 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면 둘 다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2.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의 X좌표가 1에 가까워질 때 Y좌표는 어디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쟤를 이렇게 말합니다. 리미트 x가 1을 향할 때 x제곱 빼기 3x는 어디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 근데 지금 문제를 풀고 나니까 그냥 이 마2는 1을 여기다 뭐 한 거란 말이야. 잘 봐. 지금 내가 구한 이 2를 뭐라고 불러? 함수의 극한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값을 극한값이라고 그러지. 근데 1을 대입한 값은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불러. 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함수값과 누가? 극한값이 어때? 같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됐나? 이거 살짝 적어놓자.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떤 상황? 같은 상황. 됐니? 네. 그러면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왜? 답이 그냥 얘를 대입하는 거잖아. 맞나?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차차 구분할 거야. 알겠니? 다시 함수의 극한은 무조건 어떻게 푼다?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알겠니? 그리고 나중에 그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우리가 구분해내면 돼. 알겠죠? 2차 함수 잠깐 했고 얘를 갖고 우리 이렇게 말해. 얘는 극한값이 뭐와 같네? 함수값과 같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2번의 별표. 자, 이번에 지금 어떤 애가 나와 있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x 제곱 맞니?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죠? 됐나? 자, 그럼 봐봐.
위에 있는 식이 뭐가 되게? 인수분해가 되죠. 한번 할게.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알겠니? 네. 그럼 인수분해 약분시키면 x 마이너스 2만 남네. 됐어? 자, 여기서 우리는 뭐 위든 옆이든 뭐 아무데나 적고 하나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건 y는 x 마이너스 2와 y는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의 차이에 대해서 배울게요. 봐봐. 얘랑 일단 생긴 식은 다른 거 알겠나? 근데 이거 약분하면 같잖아. 맞아? 뭐가 다르게? 여기는 아무나 대입해도 되니? 여기 대입 못하는 값 있어? 없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얘를 이렇게 말해. 아무나 대입해도 돼요를 멋있게 이렇게 말해요. 정의역이 모든 실수다.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고 이렇게 얘기해. 요 녀석은 정의역이 어떻다? 모든 실수다라고 얘기해. 됐니? 이해됐나? 네. 자, 얘는 차이가 뭘까 그러면? 대입할 수 없는 값이 있어요. 걔가 누구야? 마상. 그래서 우린 얘를 이렇게 얘기해. 정의역이 어떻다? x가 뭐가 아닌?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나? 이해됐니? 그러면 요 빨간 놈은 정리하면 그냥 똑같이 y는 x 빼기 2가 되는 거고요. 요 파란 놈은 정리하면 약분하면 y는 x 빼기 2가 되는 거 맞지? 근데 x에는 얼마를 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쓰는 차이가 생긴다. 알겠나? 이해됐니? 그 다음에 마삼을 대입할 수 없다면 마삼에 뭐가 뚫려있게? 악모가 이렇게 뚫려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요 녀석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x 빼기 2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됐나? 마이너스 2가 요쯤에 있다면 얘는 여기에 이렇게 빵꾸가 안 나 있는 애가 얘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는데 x 빼기 2가 이렇게 생겼다면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이쪽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생긴다? 여기에는 이렇게 빵꾸가 나 있는 형태가 바로 얘야. 알겠니? 이해했나? 자, 저기 있는 저 녀석 그냥 약분하고 띡 써버리는 게 아니라 약분하면서 어디에 빵꾸 뚫어야 돼? 분모를 빵으로 만드는 데다가 빵꾸 뚫어야 돼. 알겠니? 네. 이 그래프 약분시킨다를 모를 수는 없죠. 근데 약분을 하면서 분모에 있던 놈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같지는 않다라는 거 알아야 돼. 됐니? 지금 빵꾸 하나 뚫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도록 합시다. 자, 지금 그린 요 놈은 어디에 빵꾸가 나 있다? 마이너스 2라는 데 빵꾸가 나 있다. 그래가지고 걔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일단 되겠죠? 됐나? 그리고 x가 2인 거는 마이너스 2, 마3이죠. 미안합니다. 여기 2가 아니고 틀렸네요. 이게 마이가 아니고 마3이죠. 미안하다. 이거 마3을 얘기한 거야. 마3. 여기도 마3을 얘기한 거야. 미안해. 이 분모가 마3이면 안 되죠. 그렇죠? 미안.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냐? 둘 다 괜찮아? 2시간 동안 체력 충전하고 막 놀다 왔니? 이러다 왔어? 기운 내야지 왔으면. 와가지고 편안하다. 세상 어디보다 편안하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저기가 얼마? x가 얼마?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 뭐가 뚫려있다? 이렇게 뚫려있는 게 요 하얀 그래프가 바로 저기 있는 저 y는 x 플러스 3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생긴 그래프라고. 알겠나? 일자 함수처럼 생겼지만 빵꾸 뚫려있다라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됐니? 자, 두 번째 x가 어딜 향해 가?
마삼. 마3을 향해 가고, 우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3을 향해 가는 그 방향이 몇 개야? 두 개요. 두 개인 거에 유의해야 됩니다. 봐봐. 오른쪽에서 요 녀석을 향해 끊임없이 가깝게 가는 요 빨간 놈도 있을 거고요. 왼쪽에서 얘를 향해 끊임없이 가깝게 가는 저 파란 놈도 있겠지. 그리고 잘 봐. 요 빵꾸가 원래 얼마였니? 여기 마3 대입해보면 되죠, 여기다가. 그럼 마3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5 나오죠? 마5. 아까 마5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 녀석의 y좌표는 원래 마이너스 5였다는 걸 알 수 있어. 됐나? 네. 그럼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빨간 녀석의 y좌표는 어딜 향해 가까워지고 있어? 마5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5를 향해 끝없이 가깝게 간다라고 할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마5보다 조금 어때? 크죠. 조금 위쪽이잖아, 그치? 파란 놈도 마5는 아니지만 마5를 향해 점점 가까이 간다고 말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5보다 조금 어떤 애야? 작은 애지.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얘기해. 이쪽에서 오는 놈과 이쪽에서 오는 놈 모두 어딜 향해 가깝게 가고 있다? 마5를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땡땡땡 리미트 x가 마3으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의 극한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 이해되죠? 헐? 근데 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씨, 그냥 약분하고 대입하면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아까 뭐라고 했니? 대입해도 되는 경우와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구분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아직은 무조건 그려서 봐라. 됐니? 우리 멀리 갈 거잖아? 우리 미적 1 하려는 게 아니라 미적 2까지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이거 약분하면 1차 함수 되는 게 이거 어렵냐? 개쉽지가 않아. 2차 함수도 좀 쉬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풀려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하는 거니까 잘 기억합시다. 알겠니? 3번. 그리고 2번은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두길 바래.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무엇이 다른지 꼭 적길 바랍니다. 3번. 무슨 함수? 무리함수. 그릴 수 있나요? 네. x가 어딜 향해 가니? 1을 향해 가고 루트 2x 빼기 1인가? 네, 요거까지만 그리고 싶시다. 자, 루트 2x 빼기 1은 시작점이 뭐 콤마 뭐야? 2분의 1 콤마 0. 다시 루트 안을 0으로 만드는 녀석이 2분의 1이죠. 그리고 2분의 1을 대입하면 얼마야? 0. 그러므로 2분의 1 콤마 0이라는 게 바로 시작점이야. 두 번째, x 앞에 붙은 게 2죠. 루트 앞에 붙은 게 1이지. 그 두 녀석의 부호를 x의 부호랑 y의 부호라고 우리끼리 정했다. 기억하냐? 그래서 x의 부호는 뭐야? 플러스. 루트가 y 된다. y의 부호는 뭐야? 플러스. 그래가지고 얘는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인 건 몇 사분면? 1사분면. 무리함수의 모양 4개인 거 기억하니? 그 중에 이거란 소리야. 1사분면 모양. 됐나? 그래가지고 얘를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됐나? 근데 x가 어디? 1이니까 얘보다 좀 오른쪽에 요쯤에 있겠죠? x가 1이. 됐니? 그럼 이 녀석의 오른쪽에서 오는 놈은 여길 향해 끝없이 가깝게 갈 거고요. 왼쪽에서 오는 놈도 여길 향해 끝없이 가깝게 가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 이 1은 x좌표고 내가 구하는 건 무슨 좌표야? y좌표니까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공교롭게도 여기서의 f1이 얼마야? 요게 1이네. 됐나? 그러므로 둘 다 어디를 향해 가까워진다? 1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답으로 쓸 때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면 루트 2x-1의 y좌표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 이걸 쌤 아까 이렇게 말했다. 무슨 값과?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됐니? 좀 쉽시다. 4번. 4번에 써있는 건 무슨 함수게? 유리함수. 네, 우리 분수함수라고 그러죠. 유리함수 맞는 말이고 정확한 명칭은 분수함수. 다항함수랑 분수함수를 합쳐서 유리함수라 그래. 근데 그 중에 분수만 있는 걸 분수함수. 오랜만에 나오네요, 그렇죠?
x에 대입할 수 없는 값이 있는데 얼마인 줄 아니? 0. x에 0을 대입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은 x는 0이라는 선과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x에 0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체는 절대 뭐가 될 수 없게? 마삼이 될 수 없죠. 그래서 y도 뭐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y도 마이너스 3이라는 요 놈과도 만나지 않는다. 이해됐나? 네. x에 0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x는 0이라는 이렇게 생긴 선과 만나지 않고요. y도 3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y는 3이라는 요 선과도 마3이라는 요 선과도 만나지 않는다. 우리 요 두 선을 뭐라 그러게? 점근선이라 그러죠. 자, 이번을 그려보시면 x축, y축. x는 0이라는 거는 누구랑 똑같게? 요거 x축이야, y축이야? Y축. 요렇게 생긴 게 요 녀석이 x는 0이라는 녀석이죠. y는 마3이라는 놈은 요 아래쪽에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그린 걸 바로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이라 그러지. 됐나? 두 번째, x의 위쪽에 있는 놈의 부호를 보고 또는 이 분수의 부호를 보고 플러스면 이 노란 선 기준으로 1, 3에 마이너스면 2, 4에 그렸던 거 기억하나?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분수함수를 어찌 그려야 합니까? 이렇게 그리면 된다. 됐니? 하나 더. 이 녀석은 평행이동 돼 있죠. 원래는 이 평행이동 대기 중에 식이 뭐였게? x분의 2. 걔를 어디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몇 칸? 마이너스 3칸 내인 거죠. 됐나? x가 얼마? 1대 2일 때를 말했네요. 그쵸? 됐나? 네. 2는 뭐 대충 요 정도라고 칩시다. 요 정도가 x를 2라고 좀 칠게. 됐니? 그럼 2 대입하면 얼마냐 실제로? 그러므로 요 점의 함수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2 대입하면 1이고 1 빼기 3이니까 얼마야? 그래, 그래서 요 점은 f2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이 녀석의 오른쪽부터 얘를 쫓아오는 요 빨간 놈이 있을 거고요. 왼쪽부터 얘를 쫓아오는 이렇게 생긴 파란 놈이 있겠지? 됐나? 둘 다 어느 좌표를 향해 끝없이 가까워진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좌표는 무슨 좌표야? xy? y를 말하는 거죠. 함수의 극한은.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를 향해 둘 다 끝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므로 땡땡땡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저 녀석 x분의 2 빼기 3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마이너스 2.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고 얘기하네. 됐나? 자, 저게 어떻게 같아지고 그러면 언제는 대입해도 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익숙해질 거고요. 아직은 그냥 계속 그려보는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뒷장. 당연히 우리 이과는 이런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를 그리는 거를 해야 되게 안 해야 되게? 해야요. 얼만큼 해야 되게? 졸라 많이. 미적분 1과 미적분 2에서 배우는 내용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 재료가 달라. 미적분 1, 2 모두 뭘 배우냐면 극한을 배우고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워. 근데 미적분 1에서는 다항식을 가지고 해. 근데 미적분 2에서는 초월함수를 갖고 얘기해. 초월함수란 다항식이 아닌 녀석들을 말해. 분수함수, 유리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말해요. 그러므로 무리함수 같은 거 아주 앞으로 너네랑 재밌게 놀 거야. 나는 싫어하지 마세요. 절대 가우스 너무 좋아. 아이 좋아. 자, 2번. 자, 이번에 1번부터. 자, 이번에 1번과 이번에 2번을 보고 우리는 일단 1번 그릴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있나? 몰라요. 유 있나? 그릴 수 있어 없어? 분모에 몇 차식이 있어? 2차식이 있죠. 야, 분모 2차짜리 분수함수 우리 그려본 적 있나? 없어요. 없죠. 이거 우리 배운 적 있게 없게? 있어 없어? 배웠다면 당신은 미적분 2를 배운 거야. 하지만 우리는 배우지 그릴 수 없다. 쌤께서 함수의 극한을 풀 때는 쟤를 항상 그려서 저거를 갖다 이렇게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만나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할 수가 없네.
그럼 우리는 지금 저 녀석을 풀 수가 없는 상태. 자, 이때 우리는 B장의 카드를 꺼낼 거고요. B장의 카드는 야매입니다. 자, 이 밑에 있는 1번을 보면 1번은 그래프를 그렸어, 안 그렸어? 하지만 우리 그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는 그릴 수 없을 땐 이렇게 합니다.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풀었죠? 1번 숫자 대입, 2번 그래프, 3번 무한대 대입. 그래프를 그렸죠. 뭔 소리야? 그래프를 그렸죠, 지금까지.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고요. 숫자 대입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쵸, 왜 불가능이야? 1, 2, 3, 4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잘 봐.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그 근접한 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몇 개 넣어본다고 해서 되지 않아. 그리고 마 1을 넣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던 대로 대충 풀 수는 없어.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야매입니다. 뭘 대입해본다? 무한대를 대입해본다라는 그 야매. 근데 지금 무한대는 아니죠? 됐나? 자, 대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 그래프를 모른다고 칠게. 그리고 대충 그릴게요. 대충 얘는 이런 형태라고 대충 얘기할게요. 대충. 그리고 여기를 x가 얼마라고 했냐면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칠게. 그러면 항상 저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풀었어? 마1보다 어떤 쪽에서? 큰 쪽에서 이렇게 오는 녀석과 마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는 녀석의 y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확인했지. 그럼 질문하자. 약간 야매적이지만 이 빨간 놈은 마이너스 1까지 온 거야,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지. 이해됐나? 그러면 여기를 엄청 확대했을 때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점이 노란 점이라면 노란 점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빨간 놈이겠지. 그리고 바로 왼쪽에 있는 게 저 파란 놈이겠죠. 그럼 질문. 이거 빨간 거 x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얼마큼 커? 몰라요. 약간 큰 거지. 약간 큰 거죠. 됐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걸 이렇게 얘기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졸라 큰 거 뭐라고 불렀어? 무한대. 반대는?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요 녀석의 x 좌표는 아마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어떨 거야? 클 거야. 그리고 그 무한소는 0과 똑같이 표현해야 돼. 요렇게. 됐니? 자, 지금 내가 여기 쓴 플러스 0은 뭐라고 읽는다? 무한소. 얘는 무한소라고 읽는다. 자, 무한소 의미는 뭐야? 0에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숫자야. 없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숫자. 하지만 존재는 하는 그런 애를 무한소라 그래.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마일보다 조금 크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 알겠니? 마찬가지로 요 녀석에 있는 요 x좌표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떨까? 얼만큼 작은 거야? 아주 조금 작죠. 그래가지고 빼기 두고. 근데 이 0은 0이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건 무한소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것과 이것의 y좌표를 지금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놈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놈을 여기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그 좌표가, 내가 원하는 좌표가 맞겠죠. 됐니?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해보는 건 뭐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놈과 조금 작은 놈을 뭐 해보는 거? 대입해보는 거. 만약에 저게 무한대였다면 그냥 무한대를 대입하면 되지. 만약에 저게 마이너스 무한대였다면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나 특정 숫자로 갈 땐 방향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니까 두 개니까 두 가지를 할 거야. 됐니? 이해됐나? 그리고 지금 쌤이 푸는 방법은 사실 야매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애만 둬야 돼. 근데 1번은 못 그리는 애니까 접근법을 알려주는 거. 자, 그럼 저기 있는 녀석에다 우리는 누구를 대입해 볼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놈을 한번 대입해 볼 거야. 이 풀이법을 좀 적어주세요. 필요해. 그럼 보자. 일단 분자는 당연히 마이너스 5로 변함이 없겠지. 됐나? 자, 그럼 보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더하기 무한소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과 이 플러스 1이 어떻게 돼? 지워지고 누구만 남아? 무한소. 그리고 무한소를 뭐하지? 제곱하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네. 무한소를 제곱. 자, 그럼 첫 할게요. 분모 분자를 보고 하니 부호는 뭐고? 마이너스죠. 왜? 분자는 마이너스, 분모는 플러스.
자, 분자는 5니까 뭐 됐고요. 분모가 커, 얼만큼 작아? 자, 보자. 어떤 분수의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숫자는 어떻게 돼? 작아지죠. 어떤 분수의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수는 커지죠. 즉 마이너스를 뗀 이 숫자는 뭐에 가까운 수다? 다시 분모는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고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진다. 0분의 1 얼마라고? 물론 이건 0이 아니라 무한소를 말하는 거야. 엄청 작은 거분의 1은 실제로는 큰 거야 작은 거야? 그게 큰 거죠.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될까?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부르면 돼. 이해했나? 아, 분모가 커지면 수는 작아지고 분모가 작아지면 수는 커지니까 분모가 졸라 작으니까 얘는 졸라 큰 거겠구나. 이해했니? 됐냐? 네. 두 번째 누구도 해봐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놈도 해봅시다. 근데 분자가 마이너스 5인 건 변함이 없고요. 마이너스 1이랑 1이 지워지는 건 똑같지. 근데 이번엔 마이너스 0의 제곱이네. 근데 마이너스 0의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얘는 무한소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같습니까? 네.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는 거죠? 답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수렴한다 그러고 그거를 극한값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돼? 저놈은 마이너스 1에서 뭐 한다? 발산한다. 됐니? 뭐 쓸 때는 땡땡땡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써도 되고요. 발산합니다 라고 해도 되는 거지. 이해했나? 자, 구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건데 중요한 점은 마 1을 그냥 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 1보다 조금 큰 놈과 마 1보다 조금 작은 놈을 대입하는 거고요. 그 작은 놈의 표현을 갖다 내가 무한소라고 했고 0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잘 봐. 이 극한 단원에서 내가 0이라고 쓰면 의미가 두 개야. 어떻게 두 개니? 0이랑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0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무한소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쌤이 요거는 쓸 때마다 구분을 좀 할게. 알겠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0분의 마오라고 쓸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쓴 0은 무슨 뜻이야? 무한소란 뜻이지.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요거를 좀 구분을 합시다. 알겠니? 네. 자, 여기 2번에 1번이었고요. 자, 1번 했나 그래서? 자, 1번은 무슨 의미를 가져? 그래프를 그릴 수 없지만 풀 수는 있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자, 분수함수인데 이번에 누가 달려있어? 절대값 달려있죠. 미안하지만 얘는 그릴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 그리는 법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건 절대값이 달린 그래프를 그리는 법이고요. 아는 방법이야. 쫄지 말고. 그럼 잘 봐. 지금 내가 푼 2번을 통해 아래쪽에 확인 체크에 몇 번? 4번. 4번을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개념 체크에 몇 번? 4번. 4번을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좀 볼까? 66페이지에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가우스고 뭐 절대값이고 막 있지? 그 중에 절대값이 들어간 걸 풀 수가 있어집니다. 알겠니? 네. 지금 뭐 별거 아닌 이 방법만 똑바로 배우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그래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달려있어?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알아야 돼. 간단히 말하면 지금 여기는 누가 달려있어서 열받는 거야? 절대값. 그럼 우리는 절대값이 나올 때 푸는 법을 기억합시다. 절대값은 뿔마야 라고 기억하면 이건 병신이야. 알겠죠? 됐나? 자, 절대값은 어떻게 돼? 그리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인데 식으로 쓰일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갖죠.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가 플러스면 그냥 나오고 0이어도 그냥 나오고 마이너스면 그래서 저 식의 절대값을 벗기려면 뭘 알아야 돼?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를 알아야 돼. 됐나? 다시 뭘 알면 절대값을 벗길 수 있다? 안에 있는 놈의 부호를 알면. 근데 그 부호가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쟤는 몇 종류가 있어. 그래서 그 두 종류로 나눠서 푸는 거야. 알겠니?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절대값이 있으면 식은 원래 몇 개게?
두 개를 하나로 합쳐놓은 게 이거야. 알겠나? 이게 됐니? 그러니까 절대값은 두 개의 식을 겹쳐놓은 거기 때문에 항상 두 개로 나눠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언제? 절대값 아니 뭐일 때와 플러스일 때와 절대값 아니 뭐일 때. 자,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법 무조건이다. 절대값 아니 뭐일 때와 플러스일 때와 뭐일 때? 마이너스일 때. 물론 0일 때는 그럼 어디 붙겠어? 아무데나 붙어도 되죠? 0이면 마이너스를 달든 플러스를 달든 상관없잖아. 마이너스 0이든 플러스 0이든. 그쵸? 됐나? 단 여기는 0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하기 전에 유사 문제 풀겠습니다. y는 절대값 x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x가 뭐일 때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근데 0이 들어가도 되고요. 잘 들어. 아무데나 붙여도 되고요. 둘 다 붙여도 됩니다. 왜? 0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답은 같기 때문에. 근데 보통 양수 쪽에 붙여주는 게 좀 관례적이지. 자, 0보다 크다면 얘는 절대값을 어떻게 벗겨? 그냥 벗기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됐니? 물론 얘는 함수죠. 그래가지고 저때 함수는 y는 x가 되는 거지. 자, 음수일 때는 절대값을 벗기면서 뭘 달아줘야 되게? 그렇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알겠나?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뭘 뜻하게? 1, 4, 4분면을 말하죠. x가 0보다 작다는 뭘 뜻해? 2, 3, 4분면을 말하지. 즉 1, 4, 4분면은 어떻게 그려라? y는 x를 그려라. 2, 3, 4분면은 누굴 그려라?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라. 알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본 적 있죠? 절대값 나오면 쫄지 마시고 하나 더. 이 모양 알고 있니? 나중에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본다. 이걸 그려 라고 얘기를 하면 쌤께서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했으니까 안에 있는 녀석이 플러스일 때와 안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일 때로 나눠서 풀라고 했으니까 x가 뭐보다 클 때와 4보다 클 때와 뭐보다 작을 때 4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쟤를 쫙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딴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병신인 거야. 왜? 절대값 x를 한번 그렸다면 앞으로는 기억합시다. 이 모양인 거 모르는 사람 없지. 원리를 알고 있으란 소리야. 까먹었을 때 써먹으라고. 단 이 녀석을 알면 이 녀석을 바로 그릴 수 있게 없게. 쟤를 뭐 한 게 이거게? 평행이동. x축으로 몇 칸? 4칸.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말해요. 얘는 요 놈은 y는 누구를? 절대값 x를 x축으로 몇 칸? 4칸. 플러스 4칸 이동한 애네? 라는 걸 안다면 얘를 붙들고 옆으로 띵띵띵띵 4칸 가면 되겠죠. 네. 그럼 얘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여기가 0이었으니까 4칸 가면 누가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얼마? 이렇게 그리는 거죠. 알겠나? 그래서 우리는 잘 봐. 절대값을 벗기는 원리를 기억하되 기본적인 형태의 식이 나오면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 녀석을 자꾸 위아래로 당기는 거야. 알겠나? 그럼 한 거 하나만 더 할까? y는 절대값 x 플러스 2 빼기 3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녀석을 x축으로 몇 칸? 마이너스 2칸. y축으로 몇 칸? 3칸 올라가면 이쪽에 이렇게 되겠죠. 되나? 마이너스 3이면 아래쪽이지. 됐냐?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2칸 아래쪽으로 3칸 내려가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해됐나?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얘기를 가지고 적어 그리도록 합시다. 똑같죠? x가 뭐보다 클 때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이 문제에서는 0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0을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 함수의 정의역엔 0이 없다. 알겠죠? 0보다 크면 절대값을 어떻게 벗긴다고요? 그래서 y는 x분의 1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때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나오겠지.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몇 사분면을 뜻했고 x가 0보다 크다 6이지? 여기를 말하죠. 이해됐나? 즉 1, 4, 4분면에는 어떤 모양을 그리고 x분의 1이라는 모양을 그리고 2, 4, 4분면에는 누굴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1을 그리고 그리고 x분의 1과 마이너스 x분의 1은 알아야겠지. x분의 1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마이너스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알아야겠죠? x분의 1을 1, 4, 4분면에 그리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쪽에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됐나? 2, 3, 4분면에 누굴 그리라고?
마이너스 x분의 1 그리라고 했으니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해됐나? 자, 근데 x를 어디로 가깝게 가래? 0으로 가깝게 가면 0이 여기네. 그럼 0의 왼쪽은 아니 오른쪽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왼쪽은 이렇게 올라가지. 자, 이 y좌표들은 어디를 향해 가? y좌표 똑바로 봐. 무한대를 향해 가죠. 질문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인 거지. 무한대로 같이 간다고 해서 수렴하는 건 아니죠. 숫자가 띵 나와야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 녀석을 갖고 어디로 가신다? 무한대로 가신다. 간단히 말하면 뭐 한다? 발산한다. 알겠니? 자, 1번은 못 그리니까 야매로 풀었고요. 2번은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아래쪽에 3번. 자, 3번에 1번 몇 차 함수니? 1 몇 차? 2차 함수죠. x제곱 플러스 2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어디로 블록해? 아래로. 잘 봐. x가 엄청 커지면 y 어떻게 돼? 발산하는 거 보이나? 잘 들어. 그릴 필요 있게 없게 이 문제. 없죠? 머릿속에 우리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려져 안 그려져? 그러죠. 그려지는데 x가 졸라 커지면 y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 안 보여? 네. 우리가 아는 그래프가 나오면 문제가 조금 쉽다를 알아야 돼. 알겠나? 그럼 얘는 뭐 한다? 아, 얘는 발산하는구나 라는 거 알겠죠? 됐나?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똑같이 무한대로 가죠?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5 플러스 x죠? 이렇게지? 맞죠? 됐나? 자, 그럼 봐봐. 이놈은 2차 함수니까 됐는데 이거는 무리 함수니까 좀 쎄하지? 그래야겠네. 어쩔 수 없이. 자, 시작점이 뭐 콤마 뭐야? 마이너스 5 콤마 0이고요. 마이너스 5 콤마 0이라는 게 시작점이고 x의 부호는 y의 부호는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면 몇 사분면이야? 4 사분면. 그러면 루트 모양 4개 중에 이거겠지?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기겠죠. 됐나? 자, 근데 x가 어떻게 될 때? 무한대로 갈 때니까는 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쪽으로 계속 가란 소리죠? 네. 그럼 y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졸라 작아지겠지. 됐니? 얘는 어디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됐나? 3번에 1번, 2번 할 수 있겠나? 됐냐? 네. 두 번째, 오른쪽에 4번. 선생님, 응. 2번 했어요. 응? 왜 아래쪽은 그래프 안 그렸어요? 어디? 이거? 네. 아래쪽을 왜 그려? 왜 안 그린 거예요? 아래쪽은 그래프가 없는데? 봐봐. x가 0보다 클 때 x분의 1이지. 그래서 요 1, 4, 4분면에는 누구만 그리란 소리야? x분의 1. 그럼 x분의 1을 이렇게 그리면 이 중에 1, 4, 4분면에 있는 건 얘잖아. 0. 그러니까 얘만 남긴 거야.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잖아 원래. 근데 마이너스 x분의 1은 여기 그리면 안 되지. 왜냐면 여기는 이거를 그리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쪽만 이걸로 그리고 이쪽만 이걸로 그린 거야. 오케이? 아니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x가 얘잖아. 그러니까 이 두 칸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칸엔 이 녀석만 그리세요인 거야. 그래서 이 두 칸에는 예를 들어 이걸 그리면 이거는 얘가 아니고 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그리면 안 돼. 얘는 요쪽에.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절대값 그릴 때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리지 않은 이유가 뭐야? 이놈은 여기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를 안 그린 거야. 그리고 이놈은 여기만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안 그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범위와 그리는 거를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나? 네. 또 연습해보고 안 되면 또 물어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시다. 4번이냐? 몇 분 남았니? 10분 남았네. 자, 4번까지 하면 딱 끝날 듯. 자, 4번에 1번. x가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고요. x 플러스 5분의 1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 x 플러스 5분의 1을 그릴 때 누구를? 기본이 되는 형태가 뭐야?
분수함수잖아. x분의 1을 어떻게 한 거야? 얼만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됐나? 그리고 점근선으로 그려도 상관없죠. 얘 그림은 어떻게 되니? x가 얼마면 안 돼? 이게 x는 마이너스 5, 이 y는 얼마면 안 돼? 0. 그리고 위에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그릴 땐 이렇게 자, y는 0이 실제로 x축이지? 그리고 뭐냐, 이거 점근선 노란색으로 좀 합시다. 요게 실제로 x축이고 y축은 어디 생기냐? 이거 마이너스 5니까 이쯤 이렇게 생기겠죠. 하얀 건 y축 x축이고 노란 건 점근선이겠지. 이해됐나? 자, 근데 x가 이번에 어디로 가셔? 자, 무한대로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이 절로 이렇게 가는 걸 말하는 거지. 됐니? 네. 자, 빨간 애는 마이너스 무한대인가? 맞아? 아니죠. 어떻게 돼? 0을 향해 끝없이 가까워지죠. 왜? 이 녀석은 노란 선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거 맞지? 그럼 이 녀석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두 번째. 이번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셔?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나오면 주의해야 됩니다. 자, x분의 3 빼기 1은 누구를 평행이동한 거야? x분의 3이라는 걸 y축으로 한 칸 내린 거죠. 그러면 얘는 점근선만 그려도 상관없겠죠? x는 얼마가 점근선이고 0이 점근선이고 y는 얼마가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고 위에 있는 9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x는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y좌표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죠. 됐나? 자, 2번까지 풀고 하나만 느낍시다. 여기 나온 답 0과 여기 나온 답 마이너스 1은 뭐게? 극한 값인데 이 분수함수에서의 뭐게? 그 평행이동가? y축 점근선. 다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거나 아니면 작아져야겠지. 근데 어떤 값에 끊임없이 가까워지는 거는 그럼 특이한 거야? 아니야? 일반적으로 특이하죠. 그쵸? 이해됐나? x가 졸라 커지면 이 값은 커지거나 아니면 작아지거나 해야 돼. 보호에 따라서. 근데 x가 엄청 커지는데 이게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건 특이한 거잖아. 됐나? 그리고 그런 케이스를 함수로 딱 옮겨보면 항상 뭐가 나오는 거야? 점근선이 나온다고. 알겠니? 다시 무한대 방향이나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으로 가는 거를 구했는데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는 뭐다? 여기 위에는 이렇게만 적을게요. 함수의 극한을 통해 점근선을 구할 수 있다 까지만 적을게요. 함수의 극한을 통해 누굴 구할 수 있다? 점근선. 함수의 극한을 통해 점근선을 구할 수 있다. 근데 봐봐, 점근선이 나오는 함수는 지금 우리가 알기로 누가 있어?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 점근선이 있는 애 누구야? 유리함수 그래, 분수함수. 무리함수는 없어. 분수함수. 그쵸? 그럼 잘 봐. 1차, 2차, 3차 함수에 점근선 있게 없게?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에 점근선 있게 없게? 없어요. 그치? 그럼 무조건 어디서 점근선은 의미가 없어. 간단히 말하면 실제로 함수의 극한은 누굴 찾을 때 쓰게? 나중에 가면 점근선을 찾을 때 씁니다. 근데 다항함수에선 점근선이라는 애가 없어서 미적분 1에서는 함수의 극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근데 우리는 나중에 배울 미적분 2에서 이 녀석을 통해 누굴 찾을 거다? 그래. 근데 아직 와닿지는 않으니 그냥 저거만 두는 거야. 알겠죠? 함수의 극한을 통해 무엇을 찾을 수 있다? 점근선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미적분 1에서 찾을 일이 별로 없다. 3번 리미트 x가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3-x제곱분의 1이라고 돼 있네. 자, 마찬가지다.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니?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없죠. 왜? x에 뭐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내가 배운 적이 없는 그래프인 거죠. 그럼 실제로 이거를 그려서 푸는 건 무의미하다. 알겠니?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푼다고요?
이 극한이 가는 거를 대입을 했지. 아까 마이너스 1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것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걸 대입했지. 하지만 지금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해도 상관없겠죠. 물론 이 대입하는 거는 정석적인 풀이야, 야매야? 야매. 하지만 유용한 야매야. 알겠죠? 줄이면 유야. 야유 보내지 마. 봐봐. 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한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x가 엄청 작아진다는 말이야. 그러면 대입하면 또는 얘가 거기에 가깝게 가면 3은 어딜 향해 가겠어? 계속 3을 향해 갈 거고요. 이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그리고 이 분자는 그대로 1이 변함이 없겠죠?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가면 제곱이 되네? 그럼 제곱이 되면 부호는 뭐가 될까?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라고 써도 되겠죠?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겠네? 자, 무한대라는 건 엄청 큰 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1은 큰 거게 작은 거게? 작은 거죠. 그러면 이 숫자는 얼마에 가까운 수? 0에 가까운 수. 그러면 즉 저 녀석의 극값은 얼마다? 3이다. 그러니 이해됐나? 그릴 수 없을 땐 대입해본다. 근데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직접 넣으면 되고요. 숫자일 때는 조금 큰 것과 조금 작은 걸 넣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자, 4번에 그래프에 누구 달려있다? 절대값 달려있다. 그릴 수 있다 없다? 절대값 x 빼기 1분의 1이라는 놈을 우리는 앞으로 1보다 크다 작다로 풀어 안 풀어? 물론 기억 안 나면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y는 절대값 x분의 1의 모양이 머릿속에서 맴돈다면 바로 풀 수 있죠. 이거 어떻게 그렸니 아까?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하나? 물론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풀어야 돼. 그리고 아마 너네가 뭐 내 수업을 들을 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인강을 듣든 학교쌤이 가르치든 또는 친구가 가르치든 절대값 그래프를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스킬을 너네가 들을 때도 있어. 근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수학 문제 풀 때 야매는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있는 걸 야매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절대값을 통해 문제를 푸는 스킬은 절대값이 어디 붙었냐에 따라 푸는 법이 다르지만 보통 그 스킬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에 대해서만 통하는 걸 알려줘. 그래서 모든 절대값 문제에는 똑같이 풉니다라는 논리가 중요하고 그 야매는 너네가 하다 보면 익혀지는 거지 따로 그거를 외울 필요는 절대 없다.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몇 가지로 나눠서 푼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건 뭐야? 만약에 내가 아는 그래프를 뭐 했다면 평행이동 했다면 그건 이용하라고. 알겠나?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x축으로 몇 칸 한 거야? 한 칸 당겼기 때문에 이 녀석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거랑 똑같겠죠? 됐나? 단 여기는 0이 아니고 얼마겠어? 1. 여기는 현재 x는 1이라는 선일 거고 여기는 y는 0이라는 선이 되겠죠? 이해됐나? 자, x가 졸라 커지면 이렇게 되니까 어딜 향해 간다? 0을 향해 간다. 그리고 그 0이 지금 이 함수의 뭐야? 됐나?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4번 답도 얼마? 0.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고생들 했다.